뉴욕 증시는 지난 7월 기존 주택 판매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증가세를 보인 데 힘입어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1.7% 올라 9,505로 마감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지난 7월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 밖의 호조를 나타내 상승했습니다. 10월물 WTI는 장중 한때 배럴당 74달러 72센트까지 올라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방문한 북한 사절단을 면담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역사적인 한국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내일 오후 5시를 전후해 재발사됩니다. 어제 발사대로 이송된 나로호는 발사 하루 전인 오늘 최종 리허설을 갖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1.7% 가까이 올라 9,505로 끝이 났는데요. 다우가 9,500선을 넘긴 건 작년 11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한 셈입니다. 자, 이로써 이번 주 한 주간 다우는 2% 올랐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지난 한 주간 2.2% 그리고 1.8% 상승한 셈이 됐는데요. 주택 관련 지표도 좋았고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 역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나흘째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째 랠리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이것은 주택지표 개선과 함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이 낙관적인 경기 진단도 있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다우가 1.9%,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2% 이상씩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벤 버냉키 의장이 잭슨 홀에서 열린 연준 연례 컨퍼런스에서 경제 관련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 역시 큰 호재였는데요. 어떤 내용의 발언이었는지요? 네, 벤 버냉키 의장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 아주 잘하고 있는 편인데요. 평가가 전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의 언급 내용이 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신뢰감을 얻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벤 버냉키 의장은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주가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에도 불구하고 벤 버냉키 의장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 낙관을 했는데요. 미국의 글로벌 경제 활동의 수축이 이제 곧 끝이 날 것 같다.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단기간 내 성장세로 다시 복귀할 전망이다. 다시 성장세로 다시 이 위축에서 돌아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어려운 도전은 직면 중에 있다. 완전히 탈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버냉키 의장은 지금 잘한다는 평가와 함께 이런 얘기를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런 전망이 계속 맞아서 경제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바람들이 이제 증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 역시 호재였지만 무엇보다 주택 관련 지표가 좋았다고 들었는데 7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가 2년 내 최고치로 증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7월에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도 의외로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넘게 1999년 이후에 최대 증가폭으로 나왔는데요. 7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7.2%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택 경기가 경제에 미치는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택 지표의 판매는 상당히 여러 가지 주식 시장이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7월 기존 주택 판매가 이번에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이 한 15%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이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주택 판매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기존 주택 매매가 2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제 미국 주택 시장도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자, 그리고 전날에 이어서 금융주와 에너지주도 강세를 보였어요. 업종별 등락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 미국장에서는 이제 금융주와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AIG가 그 금융 대표주죠.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 가장 직격탄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AIG가 1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강세를 주도를 했고요. 세일즈포스닷컴이라는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는데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주가가 그 금요일에 16.2%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주들의 강세를 이끌었고 역시 또 유가도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주들의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이제 유가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유가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앞서서 미국의 7월 기존 주택 매매가 2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해서 전월 대비 7.2%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기존 주택 판매에 이어서 신규 주택 매매도 이제 결과가 나오죠. 이번 주 증시 일정도 한번 좀 챙겨보십시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25일 화요일부터 지표들이 많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 10개 이상 대기가 되어 있는데 S&P와 케이스-실러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 경제학자 교수들의 이제 이름을 딴 케이스-실러 주택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은 지난 6월 달에 20개 도시의 주택 가격 지수를 비교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8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역시 같은 날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예상보다 크게 좋게 나올 경우에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거고, 또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증시에 또 조정을 예상하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지금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일에는 7월 달에 내구재 주문이 발표돼 있고 7월에 신규 주택 판매도 역시 같은 날 나오게 됩니다. 주간 원유 재고도 역시 26일 수요일 날 나오게 됩니다. 27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있고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나옵니다. 그리고 2분기 핵심 물가지수, PC 물가지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에는 마지막 날에는 7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그리고 핵심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고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8월의 소비자 신뢰지수 최종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를 넘는 경우에는 증시에 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지금 증시가 고점을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GDP 예비치에 이어서 GDP 수정치가 또 나오고요. 컨퍼런스 보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케이스 실러의 주택가격지수, 또 8월 소비자 신뢰지수 등등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소비, 주택, GDP 수정치 이런 것들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 랠리의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현재까지로는 나흘 연속 오르면서 지금 다우가 9,500선을 넘겨 연중 최고치란 말이죠.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미국 증시가 이제 다우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받쳐주는 상황에서는 이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역시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몇 가지 우리나라 국내 증시 요인들에 따라서 그 미국 증시 또 오후에 나오는 나스닥 지수의 방향성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알아봤는데요. 유럽 증시는 어떻게 끝났나요? 유럽 증시 역시 그 9개월 내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유는 역시 그 미국의 경제 지표 급등과 함께 예상치를 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옴으로써 미국 증시에도 역시 유럽 증시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그 강세를 유지하는 그런 기반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유가도 장중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들었는데 10월물 WTI 첫 거래 아니었습니까? 배럴당 얼마에 끝이 났나요?
예, WTI가 74달러에 육박하면서 마쳤습니다. 연중 최고치인데요. 그 서브텍사스 중진유가 70달러에서 넘어서 지금 계속 그 며칠째 거래가 되고 있는데, 유가도 역시 그 경기 기대감과 맞물려서 경기가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유가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그 낙관적인 전망이 그 뒷받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유가와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같은 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 치솟게 되면 분명 인플레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요. 최근에 유가 급등을 이끌고 있는 달러 하락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또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24일) 월요일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종배 기자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드디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국민의 애도 속에 네. 열렸잖아요. 김 전 대통령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다름 아닌 국민 통합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제 먼저 연결식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어제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텐데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3일 전 국민의 애도 속에서 영면의 길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민주주의와 민족화합 또 세계 인권 신장에 많은 노력을 해온 김 전 대통령일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사회의 국민 통합과 남북 통일 또 세계 인류 평화 실현이라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김 전 대통령은 지역 감정 타파를 통한 국민 화합 그리고 정치권을 향해 국민을 섬기고 헤아리는 정치를 하라는 화두를 던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6일간의 국장으로 치러진 김 전 대통령의 연결식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한마당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장에서 동교동 사저와 서울시청 앞을 거쳐서요.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이르는 연도에는 수십만 명의 추도 인파가 운집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연결식에는 이호 여사를 포함해서 유가족과 이명박 대통령과 외국 조문사절 그리고 각계 대표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12분간 진행됐습니다. 사회는 조수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손석전 환경부 장관이 맡았는데요. 한성수 국무총리는 조사에서 대통령님은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 그다음에 평화와 민족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 오셨다면서 이러한 발자취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이런 평을 내렸습니다. 연결식에 마친 뒤 웅구 행렬은 여의도 민주당사와 동교동 사저에 들르는데요. 네. 또 광화문 세종로 내거리와 서울광장, 또 서울역을 거쳐 동작대교로 한강을 넘어서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도착했습니다. 또 웅구 행렬이 통과하는 길에는 주말임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고인의 생전 업적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네. 고 김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내외 그리고 각계 대표와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위상을 반영하듯이 이 해외 조문 사절단들이 대거 참석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해외 11개국에서 도착한 조문단이 연결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국민의 정부 시절 지한파로 김 전 대통령과 두터운 교분을 쌓은 이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주요 인사로는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있고요. 네. 또 중국에서는 탕다시안 중국 외교당당 국무위원이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고노 요에이 전 일본 중요의장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또 그 김 대통령 연결식은 그 일반 시민도 참석하는 그 열린 마당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그 사전에 작성된 그 초청 면담만 해도 한 3만 명에 달했다는 소식인데요. 예. 그 장위위원회 측은 그 초청 인사 중 아마 그 1만 명가량은 불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초청장이 없는 사람들도 좀 입장을 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이제 자리가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국회 앞에 2개 대형 강판을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은 우리 한국 역사의 그 새로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분향소가 설치된 곳이 그 전국 182곳에 이르고요. 네. 아울러 그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도 그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그 영남과 호남이 함께 고인의 넋을 추모하는 등 한국 역사의 그 새로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고 김 전 대통령 연결식 관련 소식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을 해서 또 눈길을 모았었는데 어제 드디어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 조문단이 드디어 만나 남북관계 현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도 전달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오전 그 청와대에서요. 그 김기남 그 노동당 비서 등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조문 후에 방북한 그 북한 대표단을 면담했는데요. 네. 사전에 이 면담 같은 철저히 비밀로 붙여져 가지고 그 면담이 이루어질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북한 사절단은 그 남북 협력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그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그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 원칙을 설명했다는 소식인데요. 아마도 그 이 대통령이 그 북한 고위 관계자들과 만난 것은 현 정부 들어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이 대통령과 그 북한 조문 사절단 간에 어떤 대화를 나눴지에 대해서는 이동관 그 청와대 대변인이 간단히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보면요, 그 북한 조문단이 그 남북 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고요. 단 이제 구두 메시지의 그 정확한 내용은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또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그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 우리 정부의 그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 원칙을 설명한 뒤 이를 김 위원장이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또 그 청와대 측 발표를 보면요, 또 그 양측 간의 면담은 그 진지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고 전했고요. 또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 외에 그 김 위원장의 친서는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도 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그리고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또 그에 따른 북한 조문단 방북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또 북한 조문단 방북에 이어서 북한 조문단 방안에 이어서 또 북한 조문단과 이 대통령 우리 고위층 간의 면담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 일련의 그 사건이 그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상 남북 정상의 어떤 간접 대화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남북관계 개선에 좀 중요한 물꼬가 튀어졌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인데요. 정부가 어제 23일이었죠. 8.23 전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요, 다세대 원룸과 같은 도시명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는데요. 내용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어제 그 8월 23일 그 전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최근 들어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자 그 정부가 드디어 대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 핵심은 한마디로 그 지적하신 대로 그 자금을 더 많이 지원해서요. 그 다세대 원룸 주택 등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짓게 하고 그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주는 것이 골자인데요. 네. 우선 그 세부 내용을 보면요. 우선 그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요. 그 단지형 다세대 원룸 주택 등 그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자금으로 그 한 채당 560만 원씩 그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이들 주택 건설 시 그 주차장 진입도로 등의 그 건설 기준도 완화해가지고 그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안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현재는 그동안 금지됐던 그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초과 그 85평방미터 이하 오피스텔에도 그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안도 담겨 있습니다. 또 덧붙여 정부는 그 신혼부부형 전세 임대주택의 그 소득 기준을 상향해서요. 그 많은 신혼부부들이 그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 전세자금 대출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그 올해 그 전세자금 대출을 기존보다 6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증액해서요. 그 최대 5천 원까지 지원키로 했습니다. 네. 또 은행의 그 전세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그 주택금융사의 그 전세 대출 보증한도가 있는데요. 그 전세 대출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완벽한 또 대책은 없듯이 분명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도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원룸 주택이 이렇게 본물처럼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주택난도 조금 걱정이 되고 관련해서 땅값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대책을 보면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뭐 일부 전문가는 뭐 70년대 대책이다. 이런 예. 호평을 내놓고 있거든요. 일단 지적하신 대로 이제 도심 내 짜투리 땅에 대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세대된 도시형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주차장 진입도로도 이제 건설 기준을 완화하지 않습니까? 네. 이 건설 기준을 완화하는 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 7, 80년대 전세난 해결 차원에서요. 정부가 주택 기준을 낮춰서 다세대 주택 건설 등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른지 다세대 주택돈이 슬럼화되면서요. 슬럼화되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내세운 것이 주차장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정부는 이를 다시 낮춘다는 계획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다세대 주택촌은 시간이 흘러 다시 슬럼화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아울러 정부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을 85평방미터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느냐, 업무용 시설로 보느냐를 놓고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오피스텔은 건설업체는 주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법원이나 건축법상은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건축법상의 정의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요. 바닥 난방 허용 면적을 늘리게 되면은 양도세 과세 문제 등이 추후 불거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이 8.23 전세 대책을 놓고 정부는 어떤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시킬 것이다라고 크게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맞붙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 이미 예견되고 있는 것들은 좀 이미 정리가 된 다음에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가 이제 많이 우리 국내로 수입해 들어오면서 한우값이 폭락할 것이다. 그리고 폭락했다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다시금 한우값이 제자리를 찾아가서 이미 다시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날 때 그런 분들 많이 우려하지 않습니까? 네. 한우값이 폭락하고 우리 축산 기반이 붕괴된다 이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현재 시간이 흐르면서 한우값이 이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을 보면요, 한우 산지 가격이 28개월 만에 처음으로 500만 원을 넘어섰고요. 시중 대형마트의 소비자 가격도 최근 한 달 새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송아지 산지 가격도 덩달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암송아지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60만 원 가까이 오르면서 200만 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건 쇠고기 추력 이적제 시행에다가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한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만약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은 농축산물 개방에도 우리가 잘만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챙겨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게요. 아마도 25일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거든요. 네. 일단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서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안을 확정한 뒤 세제 개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세제 발표안에는 정부가 비과세 감면 조치 축소, 과표 양성화 등 세수 확보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눈여겨볼 지표가 기획재정과 28일을 내놓을 2, 4분기 가계수지 동향 및 분석이 가장 눈여겨볼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부자 증세 세제 개편안이 나올지 여부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의 경우에는 1.7% 가까이 상승해 9,505를 나타내면서 9,500을 넘겨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섰는데요. 무엇보다 경기 침체가 끝났다고 얘기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도 큰 호재였고, 주택 관련 지표, 미국의 7월 기존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7.2% 증가, 연율로 524만 채를 기록한 것이 큰 호재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도 5% 이상 증가한 것이고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500만 채 증가보다도
변화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주택시장이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것이 지표 때문에 더 힘을 얻는 분위기 속에서 다우는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섰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를 통해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